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도 증시 흐름은 좋았는데요. 물가와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 분위기를 조금 어둡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 증시는 조금씩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다음 주에도 이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오늘도 이번 주 미국은 어땠는지부터 체크를 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CPI 지수라고 부르잖아요. 전년 대비 3%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0.1% 상회했더라고요. 그래서 물가를 보면서 약간 충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미국 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약 반년 동안 미국도 물가를 2%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다시 3%를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리기 어렵다는 전망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 지수는 약간 상반되게 나왔더라고요. 전월 대비 소비는 0.9%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가 0.2%만 하락한 것이었거든요.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 그리고 거의 1년 만에 소비가 전월 대비 축소되는 상황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1월 경제 상황이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언론 뉴스를 보니까 현재 미국에서 계란값이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류 독감으로 닭이 많이 죽으면서 계란값이 거의 2배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란도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LA에서 큰 산불이 발생을 했었고, 또한 미국 동부에서는 한파가 있었으니까요. 이런 영향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줄였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물가나 소비는 일회성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된 지표들은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지만 다음 달에 발표되는 지표까지 같이 보면서 방향성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관세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특히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을 했는데 4월 1일 이후에는 각 나라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기까지 약 40일 정도 시간이 남아있고, 그 기간 동안에 너희는 우리에게 뭘 더 줄 수 있냐, 이런 협상을 위해서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미국이나 한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시장은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면역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물가나 관세 등 부정적인 요소들은 많았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은 한 주간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7%로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 S&P 500은 1%, 그리고 다우존스가 0.2% 상승하면서 지수별로 상승폭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최근에 고점 근처까지 거의 다 올라왔으니까요. 다음 주에 조금만 더 상승을 한다면 고점을 다시 경신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계좌를 보니까 JPQ와 JPI는 저번 주보다 주가가 약간 올랐던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상승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보는 주가가 약간 내려왔던데 디보의 주가를 보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미국 배당주들도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인데요. 한국 시장도 요즘에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2600 직전까지 올라왔거든요. 작년 여름부터 이어졌던 하락분을 어느 정도는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2600을 멋지게 넘어주길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매매 동향을 보니까 기관이 크게 매수를 했고 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이끌어주고 있던데요. 특히 금융투자가 1조 원을 순매수했고 연기금도 5천억 원을 순매수를 해주면서 계속 한국 투자 비중을 늘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개인 투자자는 1조 4천억 원을 순매도했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번 주에도 2천억 원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 투자 비중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2월 말에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편입이 되는 종목은 없고 화면 보시는 11종목이 편출되는데 그러므로 이 종목들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은 이탈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외국인들이 조금 사줘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조만간에 그런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A 계좌를 볼 텐데요. 이번 주에도 매수만 했는데 기아차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10주씩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총 30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92,000원까지 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도 올해 수량을 조금 더 늘려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냥 이번 주에 100주를 더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아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지만 미국 관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뉴스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자동차나 의약품은 면세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토요일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도 4월에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를 해주었는데 물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예고가 협상을 위한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부과될지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주말에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현대와 기아는 일단 월요일에는 주가가 조금 하락하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아를 92,000원에 마지막으로 매수를 했으니까 다음 주에 주가가 91,000원까지 내려온다면 또 10주씩 매수를 하면서 최대한 평단가를 내려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번 주와 이번 주 합쳐서 총 40주를 물을 탔는데 주가가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온다면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탔던 수량 40주는 다시 덜어내도록 하고 일단은 100주만 남겨두고 계속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매수를 했던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미국 배당주를 투자하는 커버드 콜 종목 중에서는 성과가 가장 좋습니다. 최근 1년간 투자 수익률은 29%이고요. 그리고 월 중순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2월 분배금이 확정되었는데 97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번 달은 100원이었는데 이번 달은 97원으로 약간 줄었던데요. 아무래도 미국 배당금 세금 관련해서 영향을 조금 받았다 보니까 분배금이 약간 줄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커버드콜 종목이기 때문에 분배금 대부분은 옵션 프리미엄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금 관련해서는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이번처럼 분배금이 약간 줄어드는 수준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여하튼 매달 0.8% 정도를 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 분배율은 10% 정도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니까 월배당 종목들, 특히 미국 월배당 종목들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이번 달 분배금을 보니까 세금이 변경된 영향을 조금은 체감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도 ISA 계좌에서 이중 가세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투자는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는 이중 가세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 상품을 교체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매수를 했던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은 이제 600주를 보유를 하게 되었는데 900주까지 수량을 늘릴 계획이고요. 적당한 타이밍을 보면서 300주를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도 약간은 수익이 나오고 있고 기아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의 주가를 보면서 조금 더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매도하는 형태로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은행도 주가가 조금 빠지다 보니까 현재 마이너스 2% 정도인데요. 주가가 조금 더 내려와서 13,8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50주 정도는 추가로 매수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는 이번 주에는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JR리츠는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더 하락했는데 이 종목을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현대차 자사주 매입이 종료가 된 것 같던데 작년 말부터 총 1조 원 규모로 매입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마도 이번 주 11일까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자사주 매입은 종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입을 했던 자사주를 당장은 소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23년부터 매년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던 자사주를 전체 발행 주식의 1% 규모로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까지 소각을 하게 되니까 아마도 다음 달에 주주총회를 하기 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 규모로 소각할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매입했던 자사주는 내년에 소각을 시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빠른 타이밍에 소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애증의 종목 JR 글로벌 리츠입니다. 이번 주에 24년 하반기 배당금이 공시가 되었는데 상반기와 동일하게 195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배당금은 4월 중순에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운용사는 2천억 원 규모로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의 만기가 도래하는 1,600억 원을 다시 빌리는 목적과 함께 그리고 달러가 많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미국 빌딩의 환해지 정산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아마 이 내용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이 자금까지 합쳐서 총 2천억 원을 회사채로 발행하게 되고요. 대략 금리를 6.5% 정도로 2년 만기 채권으로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JR리츠의 주가를 보고 있으면 사실 조금 보는 게 괴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전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말에 배당락 전에 주가가 약 2,900원 정도였었는데 배당락이 크게 나오면서 현재 주가가 2,400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배당금보다 더 큰 배당락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가끔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JR리츠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저에게 여쭙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 저라고 뭐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저는 JR리츠가 신뢰를 회복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용사의 예고대로 작년 하반기 배당금은 195원이 지급이 되었지만 올해는 배당컷이 발생을 하니까요. 운용사가 예고를 해준 대로 올해 230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시장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타이밍에 주가가 회복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 올해 상반기 배당금은 8월 정도 되면 확정될 텐데요. 그때 110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면 JR리츠의 배당률이 현재 9%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배당률이 시장에서 주목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심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확실한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 어려운 시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운용사가 예고를 해준 대로 이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기를 정말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계좌를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증권을 금요일에 매도를 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주주 환원 계획이 공개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증권은 원래 계획대로 배당락을 회복을 했으니까 전부 매도를 하면서 투자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삼성증권의 주주 환원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주주 환원율 50%가 최종 목표라고 하거든요. 24년 배당금 기준으로 환원율은 35% 정도 되는데 앞으로 15%를 늘리는 게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자기 자본이 8조 원을 넘어가야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 자본이 7.3조 원 정도 되니까 앞으로 돈을 더 잘 벌어서 8조 원까지 만들면 그때는 주주 환원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서 당장 올해부터 늘리기가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내년부터는 주주 환원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현대차 우선주와 에이스 미국 빅테크 7만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삼성증권 매도한 돈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까지 약 1,00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으로 새로운 종목을 데리고 올지 아니면 2월 말에 현대차가 배당락이 크게 나온다면 물을 탈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뵐 테니까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